60대 이후에 이 제도 모르면 1년에 몇백만 원씩 그냥 날아갑니다. 저는 현장에서 기회가 있어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요. 월 206만 원짜리 시니어 인턴십 자리가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대부분은 월 29만 원짜리 공익형 일자리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차이를 모르는 순간 손해는 계속 커집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오늘 내용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작년에만 해도 시니어 인턴십 정규직 전환율이 96.3%였는데 정작 신청하는 분들은 전체 대상자의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아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루 몇 시간 공원 청소하고 월 30만 원 정도 받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해도 월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정규직 전환 가능한 일자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오해가 있어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제대로 된 근로계약인데도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산재보험까지 다 적용되고 고용보험 가입으로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아예 모르고 넘어가시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건 정부 지원금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정작 어르신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니까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말이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처럼 선택하던 일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시니어 인턴십과 공익형 일자리의 급여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금 때문에 기업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이유까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정말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에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인턴십과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차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시니어 인턴십의 기본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 실제 기업에서 근무하며 월 100만 원에서 20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건 단순히 활동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겁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율이 96.3%에 달해요.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68세 김성호님은 4시간 사무직 인턴으로 시작해서 월 120만 원을 받으며 4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은 월 140만 원을 받고 계시고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근처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서 모집 기업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인턴 기간과 전환 조건이 명확히 안내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익형 일자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공익형은 활동비 개념이고 시니어 인턴십은 근로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공익형은 월 평균 29만 원 수준이고 월 30시간 활동이 기준이에요. 반면 시니어 인턴십은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는 정식 근로자 신분입니다. 72세 이정수님 사례를 보면 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요. 공익형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시다가 인턴십으로 전환하신 후 지금은 월 14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현재 참여 중인 일자리가 활동인지 근로인지 먼저 구분해 보세요. 다만 공익형 참여 중이면 인턴십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급여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근무 시간이 5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월급도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니어 인턴십은 월 80시간에서 160시간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근무하는 거죠. 66세 박순자님은 하루 5시간 근무로 월 130만 원을 받고 계세요. 본인이 가능한 근무 시간을 먼저 정해두시면 지원할 곳이 더 명확해집니다. 근무 시간이 불명확하거나 구두 약속만 있는 곳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4대 보험 적용의 결정적 차이예요. 노인 일자리는 활동비라서 보험이 없지만 인턴십은 정식 근로계약이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요.
64세 장동현님은 인턴 기간 중에 다쳤을 때 산재 처리를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험 관련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보험 적용이 없다면 그건 시니어 인턴십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기업이 적극 채용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지원금 때문에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인턴 기간에는 월 최대 60만 원, 전환 후 3개월간 월 60만 원, 장기 고용 시에는 총 2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지원을 하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70세 김나희님을 채용한 업체는 인력난을 해결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직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지원 기업이 정식 수행기관을 통해 모집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지원금과 관련된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전환 후 근무 조건이에요. 정규직 전환되면 일반 직장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퇴직금, 연차, 승진 기회까지 모든 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전환 후 근무 만족도가 89.7%나 됩니다. 65세 최영수님은 전환 후 2년째 근무 중인데 연차도 쓰고 상여금도 받고 계세요. 전환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시고 인턴 기간 중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곱 번째는 직무 다양성입니다.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사무직, 서비스직, 기술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사무관리직이 42%, 서비스직이 38%, 기술직이 20% 정도 비율이에요. 69세 송미경님은 격리 업무로 시작해서 지금은 회계 담당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시면 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면 교육과정도 함께 제공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는 지역별 운영 현황이에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모집 시기와 규모가 다릅니다. 서울시 인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연중 수시 모집하지만 지방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주지 관할 기관에 미리 문의해서 일정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시니어 인턴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실전 준비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청 조건을 정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이든 대학교 졸업이든 상관없고 전문 기술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다른 노인 일자리에 참여 중이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종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직무 적합성을 위해서 본인의 간단한 경험이라도 정리해 두시면 면접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근무 시간, 월급, 보험 적용, 전환 조건이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급여 부분에서 활동비라고 적혀 있으면 위험한 신호예요. 정식 근로계약이라면 시급이나 월급으로 정확히 표기되어야 하거든요. 숫자로 정확히 표기된 계약서에만 서명하시고 애매한 표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하세요. 세 번째는 인턴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턴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이 시기가 실제 업무 적응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예요. 출근 성실도와 기본적인 근무 태도가 정규직 전환 평가에 크게 작용합니다. 매일 간단한 일지라도 작성해 두시면 업무 적응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정규직 면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체력 부담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4시간 근무부터 선택할 수 있는 직무가 정말 많아요. 무작정 8시간 풀타임을 선택하기보다는 본인 체력에 맞는 시간을 먼저 정하고 기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근무 시간을 선택하면 장기 근무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거든요. 처음엔 4시간이나 5시간부터 시작해서 적응되면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2026년 제도 변화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시니어 인턴십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현재보다 30%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다만 지역별로 시행 일정에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지역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셔야 해요. 보통 연초에 새로운 공고가 나오는 시기를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면접 준비 요령이에요. 시니어 인턴십 면접은 일반 취업 면접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어요. 전문 기술보다는 성실성과 의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얼마나 오래 일할 계획인지 정도만 준비하시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본인 상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교육과정 활용법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인턴십에서는 업무 관련 기초 교육을 제공해요. 컴퓨터 활용이나 고객 응대 같은 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직장 예절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업무 적응이 훨씬 쉬워져요. 여덟 번째는 동료 관계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시니어 인턴으로 들어가면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대 차이 때문에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시면 오히려 더 잘 도와줍니다. 본인의 경험을 적절히 나누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활동비 수준이라 월 29만 원 안팎이고 시니어 인턴십은 실제 근무 계약으로 월 100만 원에서 20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돈의 차이만이 아니라 4대 보험 적용, 정규직 전환 가능성,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정받는 느낌까지 완전히 다른 거죠. 잘못된 상식을 그대로 믿고 있으면 1년에 몇백만 원씩 계속 손해를 봅니다. 월 29만 원짜리 공익형 일자리에서 1년을 보내면 348만 원이지만 시니어 인턴십으로 월 140만 원을 받으면 1년에 1680만 원이에요. 그 차이만 해도 1300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 상여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 차이는 훨씬 더 커져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움직이면 안정적인 급여와 4대 보험 보장, 그리고 96.3%라는 높은 정규직 전환율까지 모든 걸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때문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 전화해서 이번 달 모집하는 기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한 통의 전화가 앞으로의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가능한 근무 시간을 미리 정해두시는 거예요. 하루 4시간인지 6시간인지 8시간인지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그에 맞는 직무를 찾아보세요. 무작정 지원하기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현재 참여 중인 공익형 일자리가 있다면 언제 종료되는지 확인하시고 시니어 인턴십 신청 계획을 세워보세요. 두 제도를 중복해서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시기를 잘 맞춰서 전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인턴십 중에서도 경쟁률이 낮으면서 근무 만족도가 높은 구체적인 직무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실제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